네, 여섯 번째가 아니라 일곱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모자라고 하는 모양 글자와 귀와 손이라고 하는 글자의 합자인데요. 귀와 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귀의 모습이고요. 그 귀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글자는 옛날에 전쟁에서 상대 적군을 죽이면은 그 증거로서 귀를 잘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자는 가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자 모양의 글자가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 글자로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모자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이 모자가 무엇을 뜻하냐? 관직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관직이 앉으면은 우리 왕들이 쓰는 이렇게 생긴 모자를 쓸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가지다 라는 의미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혹은 으뜸가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글자는 조개라고 하는 글자와 땅에서 자라나는 새싹으로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땅이 있는데 거기에 새싹이 튀어나와 있고 뿌리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는 재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도 말하잖아요. 이제 재능 있는 놈을 보면은 너 싹수가 보인다 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재능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글자는 선천적인 재능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조개, 돈이라고 하는 글자를 더해가지고 후천적인 재능인 재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손이라고 하는 글자와 수건이라고 하는 글자의 합자예요. 손이라고 하는 글자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삼지창을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손에서 여기 부분만 남아서 이런 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수건이라는 글자도 같이 적혀 있는데 수건처럼 생겨서 수건입니다. 우리 네모난 수건 있죠? 그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수건을 두들기고 있는 글자인데요. 첫 번째로 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물을 머금어가지고 쪼그라든 수건을 몽둥이로 펴면은 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펴지다라는 뜻이 두 번째로 있고요. 그 펴지다라는 뜻에서 확대 해석돼가지고 베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글자는 물고기라는 뜻이고요. 물고기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물고기의 대가리고요. 물고기의 몸통 그리고 꼬리가 달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음 글자는 발 모양자고요. 사람으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지금 요 글자가 원래는 소라는 글자잖아요. 근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는 발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발이라는 글자가 이걸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이 있고요. 사람이 있는데 발이 사람보다 앞서 나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사람보다 먼저 나가 있다. 먼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사람이라고 하는 글자와 옷을 베는 모습의 합자인데요. 우리 옷을 베는 모습 배웠었죠? 이게 지금 옷이고요. 옷 사이에 칼집이 두 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글자를 살짝 틀어가지고 이런 글자가 됐고요. 첫 번째로는 옷을 칼로 벨 때 칼이 이제 날카롭게 잘 서 있으면은 순식간에 샥 하고 베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 베인다는 뜻에서 잠깐이라는 뜻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옷을 왜 베겠어요? 옷감을 잘라가지고 옷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다라는 의미를 두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들다라고 하는 글자에 사람을 더해가지고 만들다라는 의미를 강조한 글자예요. 자, 그 다음 글자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사람의 머리랑 팔이고요. 몸통이랑 다리를 그려놨습니다. 근데 원래 그림에는 이 가슴 부분에 문신이 하나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늬를 뜻하였는데 현대에 와서는 가운데에 있는 점이 사라지고 뜻이 확장되면서 우리 글도 결국에는 그림이 짓고 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문서 혹은 서적이라는 뜻으로 확대 해석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나무와 새 그리고 옷 모양자로 이루어져 있는 글자인데요. 나무와 새부터 보겠습니다. 나무 위에
새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외웁시다. 새고요.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글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외우도록 합시다. 앞으로도 이 글자를 보시면은 아, 새구나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나무 위에 새가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요. 새가 이제 나무에 혼자 올라가 있지 않고 여러 마리의 새가 모여 있다라는 의미에서 모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그래서 얘는 모이다라는 뜻이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이 9, 숫자 9의 모습은요. 옷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한자의 생략자예요. 왜냐면은 이거 다 쓰기에는 예쁘지도 않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숫자 9로 치환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 색깔의 옷들이 뒤섞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섞여 있다, 어수선하다, 혹은 모으다라는 뜻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말이라고 하는 글자와 도끼와 마음으로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이 도끼와 마음부터 보자면은 위에 적혀 있는 이 글자가 아는 사람들은 알지도 모르겠지만 선비라고 하는 글자예요. 근데 왜 도끼라고 적어놨냐 하면은 이게 원래는 도끼 모양이 맞아요. 근데 지금에서야 선비가 높은 직업이지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가우가 하던 시대를 떠올려 보면은 머리보다는 몸을 쓸 줄 아는 게 좀 더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끼를 몸 안에 지니고 다니는 무관을 의미하는 글자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무력보다는 지능이 중요하게 되면서 문관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관인 선비를 나타내는 말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자는 선비의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사실, 진실, 진심, 뜻, 기계 따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진심을 말하다 라는 의미에서 적다 혹은 기록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다음 글자는 몽둥이를 든 손과 마, 여기서 모양자, 그리고 고기라고 하는 글자의 합자입니다. 이 마라고 하는 글자는요, 우리 마가 뭐냐? 대마초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이제 대마초의 풀을 가지고서 삼이라는 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삼으로 만든 게 삼배옷이라고 하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제 시체들한테 입혔던 옷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천민들이 입었던 삼배옷을 만드는 게 대마초가 원료입니다. 아무튼 그런 대마초, 즉 풀이죠. 그렇기 때문에 풀이라는 글자에 선 하나 넣어가지고 대마초를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든 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죠? 이게 손이고 몽둥이를 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기라는 글자도 같이 적혀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손으로 몽둥이를 들고서 두들기는데 뭘 두들기냐? 일단 대마초를 두들기고요. 그 다음에 고기도 두들깁니다. 왜냐면 대마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 위에다가 몽둥이를 들고서 마구 내려쳤어야 돼요. 그리고 고기도 똑같이 요리를 하려면 마구 두들겨야겠죠. 연해지기 위해서. 근데 고기를 두들기면은 고기가 자그마놨다가 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흩어지다, 헤어지다 라는 뜻이 첫 번째로 생겼습니다. 근데 산포라고 하는 산책이라는 일본어에서는 이 글자가 여유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이 글자가 여유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글자는 발이라고 하는 글자와 발, 모양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발이라고 하는 글자가 두 개가 나란히 적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못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글자를 조금 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발 두 개가 나란히 걸어져 있다 라는 의미에서 걸음을 의미하고 있는 한자예요. 자, 다음 글자는 흙, 그리고 고개를 내민 사람, 그리고 그릇으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단 그릇이 있고요. 그 그릇 위에 원래 소금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 소금이라는 글자는 지금 사라지고 단순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사람의 모습만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왼쪽에 흙을 하나 덧붙였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이거는 염전을 강조하기 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염전, 그래서 그릇 위에다가 소금이 담겨져 있는데 그 소금을 쳐다보기 위해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의미에서 소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해라고 하는 글자와 발을 떠받드는 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발이 그려져 있고요. 그 밑으로 손이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그려져 있는 발이 지금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 거고요. 아무튼 이 글자가 지금 발을 받치고 있는 손인데 뜻은 높은 분을 모시다 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발을 떠받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높은 분이 누구냐? 나라님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청을 의미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근대와 가까워지면서 이 높은 분이 부처님으로 바뀌게 됐어요. 나라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절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관청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관청이라는 글자는 소리 글자고요. 뜻의 해와 소리의 관청이 합쳐져가지고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사람과 도끼, 하지만 여기서는 선비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의 합자인데요. 이 학문을 겸비한 선비라고 하는 글자에 사람이라는 글자를 더해가지고 임금님을 모시던 관리를 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다 혹은 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손으로 제사용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손입니다. 그리고 얘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외우세요. 얘를 보시면 앞으로 손이다 라고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손으로 지금 무언가 뾰족한 제사용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일하다 혹은 직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손으로 제사용 도구를 들고 있는 요 글자에서 파생된 글자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역사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지금 배우는 일이라는 글자가 있고, 하나는 공무원이라는 의미에서 관리라는 글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글자는 손이 있고요. 손으로 제사용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손으로 제사용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리라고 하는 글자는요. 손으로 제사용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셋 다 같은 한자에서 파생된 글자예요. 자, 다음 글자는 노예에게 문신을 새기는 도구와 혓바닥의 합자입니다. 노예에게 문신을 새기는 도구 같은 경우에는요. 송곳과 같이 무늬를 새기는 그런 날카로운 도구를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손잡이고요. 이게 송곳의 날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로 노예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예에게 문신을 새기는 도구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노예에서 파생돼가지고 힘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죽을 만큼, 힘든 만큼 맵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한 글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외우도록 합시다. 아무튼 그런 노예에게 문신을 새기는 도구와 혓바닥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뱀의 혓바닥이 튀어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높으신 분이 도구를 들고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글자는 입이라고 하는 글자, 여기 괄호 열고서 모양자라고 적어줍시다. 그리고 붓을 잡은 손으로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입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냥 뭐 입처럼 생겼으니까 입이고, 여기 위에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거 손이라 그랬죠. 그리고 세 갈래로 나눠진 붓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밑에 입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가지고 붓을 가지고서 말을 받아 적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
혹은 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글자는 옮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 설명이 곤란해요. 그냥 외웁시다. 어려워요. 자, 다음 글자는 제사에 올릴 음식이 담긴 솥과 그 솥에 이제 퍼먹기 위한 수저가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이게 수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솥이 그려져 있고요. 그 솥을 받치기 위한 다리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올리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성과 진실된 마음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마음이라는 뜻에서 참되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진실되다라는 뜻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집과 사람, 그리고 침대, 괄호 열고 모양자 한번 적어줍시다. 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집은 집이고 사람도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 부분이 침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집 안에서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다. 머물다, 자다, 혹은 숙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머리라고 하는 글자와 해와 발이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발은요, 요 글자에서 파생된 글자예요. 근데 이거를 까고 봤을 때 위에 선 하나와 우리 많이 봤죠? 발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 상대방, 적군의 성으로 쳐들어가는 발을 나타내요. 상대방의 성을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 올바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글자가. 근데 이 글자가 지금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다라는 의미예요.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가고 있는 방향은 언제나 올바르다라는 의미에서 올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머리를 더해가지고 올바른 머리라는 뜻이 뭐 직역하자면 그렇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머리의 시작 부분인 이마를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글의 시작 부분인 제목 혹은 머리말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우리 슈크다이라고 하는 숙제라고 하는 일본어에서는 이 제가 제목이 아니라 묻다라고 하는 물음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자, 다음 글자는 흙이라고 하는 글자와 집이라고 하는 글자의 합자입니다. 집은요, 뭐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리고 기둥 있고, 집에 창문 달려 있고, 그리고 흙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흙 위에 집을 지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노예에게 문신을 새기던 도구, 그리고 나무, 그리고 도끼의 합자입니다. 우선 도끼를 먼저 볼게요. 도끼는 이렇게 생긴 글자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도끼라는 뜻입니다. 그냥 도끼처럼 생겼어요. 그냥 외웁시다. 얘는 도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리 글자로 도구가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뜻을 가진 글자로 도끼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도끼질을 하는 소리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구라는 글자 밑에 나무라는 글자를 하나 더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나무를 패는 소리예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뜻은 새로운 장작을 만든다는 의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글자는 귀라고 하는 글자와 문이라고 하는 글자의 합자예요. 그래서 문이 있고요. 문 밖에서 나는 소리를 귀로 듣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듣다,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어에서는 듣다뿐만 아니라 질문하다, 묻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육체라고 하는 글자와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댄 모습의 합자인데요. 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서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한 명 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이고요. 등은 우리 몸의 뒤를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가 뒤를 의미하는 글자예요. 근데
우리 이 글자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북쪽이라는 글자잖아요. 북쪽. 근데 왜 뒤라는 뜻에서 북쪽으로 파생이 되었냐 하면은 우리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남쪽이 왔다예요.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의 뒷부분이 북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자도 이렇게 쓴 거고요. 아무튼 뒤라고 하는 글자와 우리의 몸, 육체를 합쳐가지고 우리 몸의 뒷부분인 등을 의미하고 있는 한자예요. 자, 다음 글자는 길과 흙 그리고 발의 합자인데요. 우리 발이라고 하는 한자는 아까 전에 설명했을 때 바르다라고 하는 글자에서 봤듯이 이 발이 지금 이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이 하나 그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는 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길을 달리고 있는 발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길을 더해줘가지고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무리라는 뜻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숫자 1000이에요. 숫자 1000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서 있는데요. 사람 몸에다가 줄을 하나 그어놔가지고 숫자 1000을 의미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7번째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